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왜 유상증자를 해? 근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우리 손해봤네? 뒤통수 맞았네? 라고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행동? 이 유상증자가 진짜 성공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모신 분은 밸런스 에셋 대표시죠 이정윤 세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 오늘 그 오는 날 또 마침 우리 증시에는 아주 충격적인 일들이 오늘 많이 벌어졌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리 한국 증시 역사상 최대 금액이라고 하는데 3조 6천억 유상증자, 이거 가지고 그동안 정말 우리 시장을 이끌어오던 대장주 역할을 하던 한화에어로가 13% 급락이 나왔어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원칙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유상증자는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의 이야기부터 한다면 악재입니다. 네. 저도 이렇게 뭐 이론 강의도 많이 하고 단어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지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또는 뭐 유상감자, 무상감자, 일반 초보자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용어들 중에 증자는 자본을 증가시키는 행위거든요. 네. 그럼 자본을 증가시킬 때 돈을 납입을 안 하고 하는 게 무상증자고 납입을 하고 하는 게 유상증자인데, 유상증자는 보통 지금 30% 하한가 30% 시대에서 한 10에서 많게는 20%까지 당일날 떨어지게 하는 재료고요. 그리고 유상증자 납입일까지도 주가가 좀 이렇게 맥을 못 추게 하는 재료인데,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내가 그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주식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려고 투자를 예를 들어 뭐 5천만 원어치 샀는데 돈을 더 내라는 거죠, 주주들이. 그러면 저는 더 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면 당연히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겠죠. 네. 참여하지 않을 거면 그 주식을 팔아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유상증자라는 게 그 주식의 주가를 떨어지게 하는 재료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태까지 그러면 3.6조, 3조 6천억짜리 유상증자가 왜 없었냐? 명확 관화합니다. 그 정도의 시총 규모의 회사들은 유상증자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그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지 않았을 뿐더러, 예를 들어 지금 삼성전자가 300조거든요. 그럼 삼성전자가 뭐 한 10%만 유상증자해도 30조인데. 그렇죠. 그러면 기록이 뭐 10조, 20조가 됐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는 삼성전자는 지금 수십 년간 유상증자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10조가 넘는 30조짜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10분의 1화에 해당되는 3.6조를 유상증자 한다는 걸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해서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것도 역시 원칙적인 이야기인데, 가장 많이 팔린 스테디셀러인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 책에 유상증자에 대해 정확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설 투자를 위한 시설 투자가 목적인 유상증자는 그나마 호재일 수 있지만 그 나머지는 호재일 수 없는 거죠, 역으로.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업이라는 건 회사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영업활동에서 이익이 나는 회사를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기업이 우량주인데, 회사에서 돈을 못 벌어서 주식으로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 예외 한 가지는 시설 투자일 경우에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데 회사 내부 유보금이 없다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공장을 또 짓고 시설 장비를 산다면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그럴 땐 투자자가 인정해 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 유상증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거죠. 네. 왜냐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그동안 누적 이익도 1조가 넘었었고요. 앞으로 수년간 미리 땡겨올 수 있는 이익도 엄청나거든요. 네. 근데 그런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굳이 왜 3조 6천억을? 그 오늘 공시를 내용을 살펴보면 1조 2천억이 시설 투자고요. 2조 4천억이 타법인 출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 M&A에다 쓰겠다는 얘기네. 아마도 이건 유추죠. 어떤 주식을 살 거라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추지만 이미 한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쌓여있는 1조 이상의 현금을 쓴 적이 있어요. 자체 내부적인 지분 이동을 위해서. 무슨 뜻이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1조 3천억어치 하나오션의 지분을 사들였거든요. 맞아요. 그거 지난달에 그랬죠. 네, 근데 그 하나오션의 지분을 누가 갖고 있는 하나오션의 지분이냐면, 하나에너지와
하나 임팩트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왜냐하면 하나 임팩트는 비상장입니다. 물론 하나 에너지도 비상장이지만 뭐 여러분들이 하나 에너지는 요즘 상장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번 기사에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 에너지와 하나 임팩트가 갖고 있는 하나 오션의 지분을 1조 3천억짜리 샀거든요. 네. 지난달에 1조 3천억이라는 돈을 쓰고 이번 달에 3조 6천억짜리 유상증자 한다는 건 일단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에너지와 하나 임팩트의 지분, 하나 오션의 지분을 산 것이 정당한 거냐의 문제도 사실 이미 나왔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그동안 별로 안 나왔었는데 오늘의 유상증자 공시를 보면서 한 번 더 되짚어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의 유상증자가 과연 누구를 위한 유상증자인가? 왜냐면은 지금 주가가 한 4, 5년 동안 거의 20배, 3년 동안 10배가 오른 회사거든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총이 30조니까 10배라고 쳤으면은 3년 전에는 3조짜리였고요. 5년 전에는 1조 5천억짜리였어요. 근데 지금 5년 만에 30조 되니까 3조 6천억짜리 유상증자를 한다. 근데 그 회사가 하는 이유가 이미 한 달 전에도 우리가 약간 예측을 했듯이 소액주주를 위한 게 아니고 대주주를 위한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일부 나왔던 이야기가 아니 하나오션을 지분관계 때문에 산다고 하면 한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거를 사면 되는데 그러면 그쪽에 현금 가는데 대주주 그것도 비상장 회사 그 아들 셋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에 들고 있는 하나오션을 사주는 비싸게 사주는 걸로 현금을 만들어준 거 이게 좀 찝찝한 거죠. 그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 전에 이게 이슈가 안 불거졌지만 앞으로 불거질 확률이 높은 이유는 사실 뭐 전국민 주식투자 시대잖아요. 그렇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시총이 8조까지 시총 순위가 8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년 동안 가장 많이 올랐던 그리고 올해도 3월까지 가장 많이 올랐던 정말 대장주 중에 대장주 계속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은 전 투자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방산주의 대장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지난달에 이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불거져 나오지 않은 이유는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때는 다 우호적이었죠. 그럼요. 왜냐면은 그렇게 행동을 했어도 올라가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더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아무도 그 내막을 구체적으로 알려하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아마도 오늘 이후로는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할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왜 유상증자를 해? 근데 한 달 전에 그런 거를 했다고? 근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우리 손해봤네? 뒤통수 맞았네라고?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행동?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유상증자가 진짜 성공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유상증자 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럼 어제 가격이 15% 정도였는데 이미 13%가 빠졌고 여기서 추가로 더 하락을 한다면 유상증자 가격을 또 더 낮춰야 돼요. 그러면 기업 이미지는 훼손될 대로 훼손되고 원래 자기가 추구했던 유상증자 가액까지 목표를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여기서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몇 년 전의 그 그룹사의 행위가 하나 생각나는 게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을 했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기업 리포트들이나 기사들 중에는 우호적인 기사들이 나왔었어요. 네. 회사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이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손해는 아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LG화학의 주주는 LG에너지솔루션이 물적 분할이 됐기 때문에 인적 분할이 됐다면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물적 분할이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한 주도 못 받고 LG화학 주가는 주가대로 몇 년 동안 계속 우하향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3조 6천억 공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보다도 훨씬 소액주주를 손해보게 만드는 당장 오늘 하루에 13% 손해가 났으니까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맨날 상법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 같아요. 맨날 새로운 방식으로 뒤통수를 맞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작년에 시장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근데도 안 좋은 시장에서 버텼던 그 업종이 많지가 않은데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방산주, 조선주, 전력기기 이 정도가 버텼었는데 작년에 하나 더 버틴 애들이 있다면 가을까지는 금융주였거든요. 근데 금융주가 버틴 이유는 너무나 확실하게 밸류 프로그램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과연 밸류업이라는 게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거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건데
이런 행동이 계속 된다면 밸류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무색한 거고요. 어쨌든 소액주주를 화나게 하는, 우리는 화가 언제 나죠? 우리가 손해봤다고 확실히 확인될 때만 화가 나는데 소액주주를 화나게 하는 기업 행동들은 저는 좀 분명히 피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누가 피해를 보냐면 그런 행동을 한 기업이.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원칙적으로 인기 투표를 떠올리면 돼요. 주식 투자 역사상 가장 똑똑했지만 그렇게 성공하진 못한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인 케인즈가 직관적으로 말을 했었죠. 주식 투자는 뭐 미인 대회. 근데 요즘으로 치면 그냥 인기 투표라고 한다면 그렇죠. 인기 투표라는 건 우리가 선호하는, 결국은 주가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주식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는 좀 싫어하는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순수하게 우리가 인정하는, 그래, 막 일감이 늘어나고 그래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저쪽 공장을 뭐 더 확장하고 인수하고 해야 돼라고 이게 인정이 되면은 괜찮은데, 바로 그 부분, 한 달 전에 1조 3천억이나 엄청난 돈을 갖다가 회장 일가의 지분을 사느라고 이미 지출을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3조 6천억을 더 주세요. 그리고 또 그 3조 6천억 중에도 이 용도가 분명히 명시가 돼야 되거든요. 공시를 보면 1조 2천억은 시설 투자지만 2조 4천억은 타법인 증권 취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난달에 그 지분, 회장 일가의 지분을 사지 않았다면 지금 하지 않고도 시설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있는 가격이죠.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이건 너무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있고 나면 그동안 하나 이제 대운이 열렸어 막 응원하는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 기업 이미지도 이러면 정말 이제 하나 이 뒤통수 치는 기업을 해가지고 추락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 결정을 내린 게 정말 눈앞의 대주주 이익만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가을부터 사실 하나는 진짜 대운이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하나에서 집중하고자 했던 업종, 타겟 업종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방산, 조선, 에너지. 그런데 이 세 가지 업종이 사실 작년 1년 내내 올해 3월까지도 가장 주도적인 업종이었던 게 방산, 조선, 에너지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당선인이 작년 10월에 당선이 됐고 올해 취임이 됐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사실 그런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하나그룹의 이 집계와 트럼프의 집계에 이런 연관성들이 있다. 그래서 8년 전에 트럼프 취임식 때도 하나그룹주에서 유일하게 이 그룹주 중에서 초대를 받았었고, 이번에도 그룹 일가에서 초대된 건 거의 유일하다. 이런 기사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럼 이건 그룹의 대운이 들어온 거예요. 업종도 참 맞아떨어지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맞아떨어지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만히 있어도 지금 하나그룹주 전체의 시총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렇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시총 8위까지 올라와 있고, 하나 오션도 뭐 11위, 12위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주 하나도 계속 올랐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찬물을 스스로 끼얹어 버리니까 뭐 제가 뭐라고 편을 들어줄 수가 없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재벌들의 그러니까 좀 부도덕한 재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충격이 주고 주가가 빠져도 나중에 호재 이렇게 해가지고 호재 발표하면서 다시 또 올리면 돼. 이런 인식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또 몇 번 먹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도 조금 지나서 호재가 나오면서 이렇게 조금 올라가고 이러면은 또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계속 우리를 좀 너무 쉽게 보는, 이게 결과론적으로 다시 오른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아주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완전 농락당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래도 시장은 되게 냉정하게 평가를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오늘 하락률을 보신다면, 뭐 화면을 보시면 네. 오늘 하락률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의 거래소 하락률을 보신다면,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 공시를 했잖아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3% 떨어졌고, 하나는 12%, 그리고 그 아래로 또 내려가면은
하나 시스템이 6%, 하나 솔루션이 5% 등등 해서 하나 그룹주가 5%에서 13%까지 전 종목이 떨어졌거든요. 그거는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거 하나 그룹주가 잘못된 판단 내렸네? 안 되겠다. 이제 얘네. 믿을 수 없는 기업이네. 이렇게 이미지가 나빠지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 아니라 하나그룹 전체의 종목들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역으로 말한다면 여태까지 작년 가을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오션이 기타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주하나까지 굉장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급등을 한 거의 반락은 당연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하여튼 이렇게 화나는 일이 생겼는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들고 있으신 분들, 아니 뭐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이야 뭐 괜찮지만 바닥에서 잡아서 최근에 이 고점에서 그 미래 비전을 보고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날벼락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는 사실은 각자의 판단이지만 제가 어떤 아까 말했던 원칙적인 시장에서의 우리의 의견 또는 내 아이 주식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어찌 보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하나 그룹주를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산주, 조선주의 상승에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 한번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봤던 건 뭐냐면 현대로템이었어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팔고 현대로템을 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요. 보세요. 오늘 현대로템은 시초가가 세게 떨어졌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가 현대로템은 마이너스 4% 출발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3% 떨어져 시초가? 그럼 다른 방산주도 다 죽는구나 하고 방산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던졌겠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건 방산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 그룹주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질문하신 것처럼 하나 그룹주를 갖고 있는 분들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그 그룹을 믿으면 보유하고 있으면 되고요. 만약에 방산주가 좋았다면 다른 방산주, 오늘 플러스 났다는 거는 분명히 산업 내에서 주가가 엇갈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또는 하나 오션, 조선주를 좋아했다면 다른 조선주. 뭐 이렇게 판단을 하셔갖고 더 자신이 좋아했던 업종의 탑픽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좋아했다는 건 방산주의 1등 업체, 주도주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만약에 바뀔 수 있다는 판단을 쓴다면 방산주의 다른 종목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조언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상이 바뀌었는데 투자자들의 그 인식이랄까 경험치랄까 아니면은 수준이 너무 높아졌는데 아직까지 이 일부 기업주들, 이 오너들, 대기업 회장들 아직까지 정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대하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손실을 보거나 아니면 이익을 보거나 이럴 때 이제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러한 변곡점에서 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결정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 혹은 이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주저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손실 볼까 봐. 우리가 1,100원짜리 고지더블 쳐도 밤새 치면서 돈이 뭐 1, 2만 원만 왔다 갔다 해도 언성 높아지고 뭐 본전될 때까지 더 치자고 하는 게 다반사거든요.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인간의 본능에 손실 회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면 절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움직이는 주가 속에서 물론 올랐을 땐 좀 기쁜 마음이 들지만 떨어졌을 땐 굉장히 슬프거든요. 그런데 또 그게 있어요. 똑같은 주가 상승의 기쁨과 똑같은 주가 하락의 슬픔에서 슬픔이 훨씬 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르면 그래도 좀 쉽게 팔지만 또 떨어지면 정말 못 파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그런 이유는 우리의 감정 때문인 거죠. 그러면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감정을 이겨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AI는 우리가 감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I처럼 하면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싶은데 원칙대로 사고 팔고 원칙이라기보단 좀 더 쉽게 그러니까 이제 쉬운 AI가 있고 어려운 AI가 있는데 가장 쉬운 원시적인 AI 기법은 뭐냐면 가격대를 결정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00원에 산 종목이 있다. 근데 나는 한 50% 정도는 수익을 보고 들어가야 돼. 그럼 무조건 15,000원에 찍을 때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죠. 네. 또는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야, 나 손절매 30% 이하는 절대 용납이 안 돼. 그럼 7,000원 찍으면 무조건 팔아야 되죠.
그래서 금액으로 퍼센트로 결정을 해버리고 그거를 지키는 방법. 그러면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죠. 근데 그렇게 정했는데도 만약에 못 판다면 답은 없습니다. 솔직히 제 경험상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꾸고 싶다면 1차적으로는 가격을 결정하고 그 가격에 따라라. 몇 퍼센트 이익 실현, 몇 퍼센트 손절매. 두 번째는 사실은 가격을 정하는 거는 그렇게 합리적이진 않아요. 네. 다만 매수 매도를 너무 못하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거고, 이제 방금 말했던 나 10,000원에 샀는데 15,000원에 이익 실현 할 수 있어. 나 10,000원에 샀는데 7,000원에 손절매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매도가 조금 자유로워진 분들이거든요. 네. 그분들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야죠.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하냐면, 내가 매수했을 때의 사유가 유지되면 갖고 있고, 매수했을 때의 사유가 사라지면 팔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실적 시즌에 정말 시총 막 탑 10에 안에 드는 20조, 30조짜리 종목도 시총 시즌에, 그러니까 실적 발표 시즌에, 어닝 시즌에 어닝 쇼크가 나오면은 주가가 10%씩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그 떨어지는 매매 동향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실적 시즌에 어닝 쇼크가 나와서 10% 떨어졌는데 매매 동향을 보면 99% 외국인이 팔았고요. 개인이 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은 그 기업이 실적이 좋으니까 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적이 떨어지면 당연히 매도를 해야죠. 나는 그 회사의 실적 때문에 샀는데. 그렇죠. 근데 개인들은 싸면 삽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가 나오면 어닝 쇼크 때문에 외국인들은 팔고 있는데 이 애가 어제보다 10% 떨어졌네? 라고 사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아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예를 들었으니까 똑같이 예를 든다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만약에 샀던 이유가 난 이거 방산주의 대장주고 주가가 워낙 탄탄하고 차트가 이쁘고 실적이 좋아서 샀어. 그러면 오늘 사실 팔았어야죠. 왜? 차트가 이런 대장주가 하루에 13%씩 떨어지면 더 이상 대장주라고 할 수 없거든요. 추세가 무너지는 거로 봐야 거의 되니까. 저는 오늘 13%씩 하루에 개파락을 해버린다는 건 대장주로서의 가치는 이미 좀 상실됐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면은 그런 대장주로서 강한 종목을 좋아했다면 파는 게 맞죠. 하지만 만약에 실적 때문에 샀다면 좀 더 버틸 수는 있어요. 왜? 오늘 실적 나빠진 기사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차트는 확실히 나빠졌고요. 특히나 대장주로서의 좋은 이미지는 오늘 안 좋은 이미지로 바뀐 건 맞아요. 그래서 나의 매수 사유를 생각하자. 매수 사유가 없어진다면 그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네, 바로 이러한 자신의 그 매수 매도에 대한 기준, 원칙, 요거에 따라서 항상 냉정하게, 냉철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시장에.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만약에 감정 개입이 된다면 금액으로라도 정해놓자.